사람들은 왜 법인을 만드는가? 그리고 법인은 어떻게 만드는가? 왜 법인을 만들며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을 만들려면은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신생아의 출생을 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신생아의 이름, 성명을 또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주민번호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와 관련된 인적 사항들이 호적등본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연인 말고 또 법으로 또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법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왜 만드느냐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인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법인을 만드느냐고 설명한 다음에 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법인은 법으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법인을 만들려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그 법원이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라는 법원에서는 법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등록 요건이 맞으면 법인에 대한 출생 신고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출생한 거를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죠. 법인 설립 신고가 바로 출생 신고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누가 설립하느냐? 여전히 자연인이 설립하죠.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 이런 자연인들이 모여서 자, 우리 필요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연인들이 꼭 여자와 남자 두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만 세 사람이로서 법인을 갖다가 법원에 가서 자, 우리 사람 만들겠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사람뿐만이 아니고 500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법인은 형체가 없는 사람인데 이 법인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고, 목적을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출자자들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인의 통장에다가 법인 통장에다가 이제 뭡니까 출자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세 사람이서 각출을 했다. 그러면 홍길동이 5천만 원, 일지매 3천만 원, 임꺽정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모아서 통장에 집어넣으면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아,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될 정도의 이제 자금이 모였구나 하면서 또 이 법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상호도 정하고 뭐 모두 다 정하고 이사도 정하고 다 정했는데 그것들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그 법인 설립 신고, 즉 출생 신고를 받고 법인이 태어났음을 선언하면서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법인의 상호는 미리 결정돼 있겠죠. 그래서 법인의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 등록번호로 일반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형체 없는 법으로 만든 사람도 동등한 권리와 동등하지 않지만 차이는 약간 있겠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법인을 누가 그러면 관리해 주느냐? 여기는 출자자인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돈만 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기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출자자들, 보통 우리가 법인 중에서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예를 듭시다. 여기는 출자자들을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해요. 주주.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 주주총회에서는 서로 간에 그 의결권이 있는데 돈 된 비율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5천만 원 출자했으면 50% 지분이 있는 거고요. 일지매가 3천만 원 출자했으면 30% 지분이 있는 것이고,
임꺽정이 2천만 출자했으면 20% 지분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의결권이 5대 3대 1이 있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법인의 팔다리가 될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게 이사거든요. 이사 한 사람, 두 사람, 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이사들의 모임인 요 이사회가 또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법인의 기관은 출자자들의 모임인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 요건 1년에 딱 한 번 열려요. 법인 결산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정기 주주총회는 한 번 열리고 임시 주주총회도 필요시만 할 수 있지만 자주 열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라고 뽑아놓은 이사들의 이사회는 매일 열릴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열릴 수도 있고 일주일마다 열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것이거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들은 반드시 의사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의사결정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요식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식행위. 그래서 여기 있는 법인의 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만들어두지 않으면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인에서의 요식행위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법인 만들어 놓고 뭐 개인회사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겠죠. 문제 없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커다란 곤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못 느끼죠. 근데 뭐 기본이 딱 갖춰져 있으면 평소건 또는 뭐 위기가 닥치건 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사를 3명을 뽑지 않고 한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대표이사예요. 근데 이사를 여러 명 뽑아놨다 그러면 이 이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들을 지휘할 것이냐, 이사의 의사이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이사 중에 한 사람을 여기 있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하나의 또 기관이 됩니다. 왜냐면 대표이사가 도장 찍고 다 책임 다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사에 물어서 의결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대표를 둘을 내세우고 싶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뽑으면 돼요. 3사람까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대표를 2사람 뽑았는데 요 2사람의 도장이 동시에 들어가야만 유효한 결정을 하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동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바쁘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회사를 대표하자 그러면 그때는 각자 대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를 하냐에 따라서 다 상황이 좀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뽑아놓은 이사나 대표이사가 여기는 주주총회에 있는 출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자기 개인의 영달을 바라거나 제3자를 도와준다거나 해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고 배임이나 횡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연인 감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 아무 형체 없는 법인의 그런 기관은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주로 그런 주주총회가 하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기관이죠. 근데 딱 전체적인 의사결정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들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그 이사회의 수장인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 이렇게 4가지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4가지가 법인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걸 들어지 임원이라고 해요. 임원.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뽑아야 돼요. 직원을 뽑아야 된다. 직원은 이제 평사원서부터 부장급까지 이제 사용인이 뭐 10명, 20명, 수백 명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는 이 법인의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등기 등본에 이름이 다 올라가요. 하지만 법인 직원 수백 명을 등기 등본에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릴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이 법인이 사람으로서 부리는 사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명부만 있으면 되지 그걸 뭡니까? 저쪽 등기 등본에 올릴 필요는 없겠죠. 물론 또 하나,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의 명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나 주주들이 수시로 자기 지분을 팔고 빠지고 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주주들의 명칭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고 주주 명부라고 하는 명부로 따로 관리합니다. 10분 지났습니다, 대표님. 또 끊고 또 시작. 아니 끊지 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여기 있는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일반적인 사용인을 직원이라고 불러서 임직원이라고 부르죠, 보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이 이제 구성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설명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딱 끊고. 끊지 마. 네네네. 자, 그 다음에 10분까지 일단 안 되는데 계속 해볼까요? 네. 자, 왜 법인을 만드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법인을 만드느냐? 우리가 자연인인 홍길동이 자연인이니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뭐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만 내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번호입니다. 납세번호예요. 부가세 납세번호. 근데 보통은 한 군데서만 사업을 하니까 뭐 특정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겠지만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또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물론 관할세무서도 다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각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을 합쳐서 이제 종합소득을 산정을 하죠. 종합소득을 산정을 하면 거기는 종합소득을 갖다가 여기 있는 주민번호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신고는 주민등록번호로 그냥 신고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별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민등록번호를 걸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걸고 하는 사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체가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 그러면 홍길동의 개인 재산까지 채권자죠. 이 사업으로 발생한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뭐 저기 텔레비에다가 딱지 붙이고 다 이렇게 해서 개인 재산까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업 한번 잘못하면 이게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냥 쫄딱 망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너무 위험해. 사업은 위험해. 그러니까 뭔가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그 바람막이, 안전판, 도마뱀의 꼬리. 뭐 그런 말은 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아까 법인의 설명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법인이 법원에서 태어나면요. 이제는 홍길동이가 자기 주민번호로 하지 않고 이 법인을 내세워서 법인 등록번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서 이 법인이 부도가 났다. 그럼 뭐예요? 이 법인의 채무죠. 법인이 사업해서 법인의 채무지. 홍길동은 난 여기다 돈 출자한 것밖에 없어. 이익 나면 배당 가져오는 거고 이익이 안 나면 못 가져오는 거고 회사 망하면 내 출자금 날리면 되는 거야. 그게 유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 그러니까
이 법인이 15분 지났습니다. 또 10분 지났어요? 15분이요. 5분. 5분 지났죠? 5분 네. 가운데. 이 법인이 부도가 나면 여기 있는 법인만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자들은 이 법인의 주주 집에까지 가서 개인 재산을 못 가지고 해. 자기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합쳐서 세운 법인하고 계약 맺은 거거든요. 거래도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형체도 없는 이 법인의, 물론 법인에다가도 우리가 소송 걸 수 있죠. 뭐 재산 가져올 수 있고 뭐 채무 계속해서 법적인 조치하시는데 법인이 만약에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왜? 홍길동이를 보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위험하죠. 왜? 이 회사 재산이 없으면 꽝이니까. 그래서 이 법인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법인의 신용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돼. 여기가 물건을 과다하게 주문했는데 못 갚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 대한 정보가 어디 담겨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은 공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법인의 이사고 어떻게 돼 있고. 물론 계약적인 상황만 볼 수 있지. 깊숙한 상황은 볼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은 또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면서 계속 기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얘랑 거래해 마라, 거래해 마라, 거래해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냥 이 채권자는 그냥 꽝인 거죠. 왜냐면 저쪽 뭐 홍길동 자연인 집에 가서 텔레비 뺏어오고 차 뺏어오고 뭐 개인 땅에다가 또 뭐 걸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홍길동이가 땅을 5만 평 갖고 있어도 그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절해버려, 손절. 그러면 투자를 쉽게 하겠죠.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그 대항 콜럼버스 이렇게 뭐 신대륙 발견을 떠날 때 배 선박해서 투자했다가 망하면 뭐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인이란 제도가 없으면 자연인들은 물론 안 해. 그러니까 유한 책임을 한정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망하면 뭐 손절. 그래야 사업이 막 부지기수로 빨리빨리 위험한 사업도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 이 출자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은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회사 제도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신석기가 짧고 그에 비해서 청동기가 짧고 현대는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변화가는데 그렇게 빠른 발달, 빠른 이런 경제사회를 구성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유한책임 제도인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출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그게 자본주의인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보호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 떡을 노동자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본가는 살고 다른 사람들은 빵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비판받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거기 도전해서 뭐 여러 가지 체제를 했습니다만 다 실패하고 자본주의 이상의 뭐 제도는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인이 아니고 이 법인을 만들어서 위험해피죠. 할 수 있다는. 근데 이 법인이 더 좋은 게 뭐냐면 홍길동이가 자기가 사업하기에는 5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 1억 원이 필요해. 그러면 동업자를 모집해야겠죠. 동업자를 모집하는데 뭐 홍길동에다가 또 뭐 법인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뭐 일진애한테 또 돈 받고 임꺽정한테 돈을 받으면 동업이 되는 거죠. 동업. 세 사람이서. 그럼 여기 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망해도 또 똑같이 일진의 임꺽정에 또 들어가는 거야. 차압이. 그런데 홍길동 일진의 임꺽정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여기 추가로 들어온 사람도 위험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 일진애가 자기 집을 누구한테 팔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진애 말고 누굴 드릴까? 코난이라는 애한테 자기 지분을 팔고 빠져.
그러면 자기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걸 6천만 원 받고 빠지든 얼마 받고 빠지든 자가 요 30% 해당하는 지분을 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1,000만 원 받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난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본을 모으기가 쉽고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10분 지났어야 돼. 이게 완전히 주식회사라는 게 자본을 모으는데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동업자는 동업을 했어. 일찍 내가 그만두고 싶어. 야, 나 돈 빼줘. 아, 못 빼줘. 왜 못 빼줘? 아, 못 빼준다니까? 안 빼주면 그만이야.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안 빼줄 수가 없어. 자기가 홍길동이나 임꺽정의 동의를 얻지 않고 코난한테 끌어들여서 야, 네가 내 거 사. 뭐 상황이 이런 거야. 그러고서 팔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주식이 모이게 되면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100사람도 이런 식으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회사가 탄생해서 거대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큰 사업들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할 수가 있죠. 개인의 힘으로 못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하니까 자본주의는 더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채권자가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뭐 1인 회사 같은 건 억울해요. 1인 회사는 억울하죠. 왜냐면 채권자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홍길동 집에 가서 못 붙이니까 땅이 5만 평 있는데 주식회사는 별도니까 우리는 법인하고 계약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일진의 임꺽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주가 모여가지고 500명 주주고 자산도 한 600억이야. 그러면 채권자 입장은 개인보다 튼튼한 회사예요. 자본도 튼튼하고 물론 큰 회사도 망하긴 하지. 하지만 일반 개인보다는 망할 확률이 굳이 적어. 다들 이 큰 회사하고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회사였을 때는 그랬는데 신용도가 큰 회사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인들은 말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회계사들의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어. 거짓말로 재무제표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재무제표를 보고 채권자나 은행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하거든. 그래서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게 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작은 회사는 그냥 세금만 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회사까지 회계감사 받게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고 행정적으로 번거롭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냐? 이 법인을 법인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야. 현재 법체계는 자연인보다는 법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왜? 이 법인이 많이 태어나야 자본주의가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홍길동이 혼자서 법인을 세울 수도 있어. 또는 홍길동이 그 다음에 홍길동 부인, 홍길동 아들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법인을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홍길동이 자신은 대표이사가 돼. 부인 이사시켜. 뭐 아들은 감사해. 이게 무슨 뭐 가족법이냐 완전히. 이건 내가 볼 때는 형태만 법인이지 실제로는 가족회사인 거예요. 가족회사. 하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인으로 인정해 주지. 왜? 나중에 아들 지분 팔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대표이사나 감사 안 하고 다른 사람 영입해다가 회사 커지면 또 월급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자기가 대주주야. 그러면서 지가 대표이사야. 부인은 또 이사야. 아들은 감사야. 이러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처음 출발했지만 이건 내 회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회사가 아니야. 법인이라는 애가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처벌하면 체벌하고 그러면 법에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 게 아니고 법적인 요식행위를 다 갖춰서 해야 돼. 근데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요식행위를 대부분 생략을 해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회사, 가족법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고 또 이제 개인들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왜? 이 주식회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금도 작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족법인을 세웁니다. 또 보다시피 주식회사는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거든. 그러니까 명함에 개인회사 명함을 있는 것보다 주식회사 누구누구 대표이사 그러면 주식회사네요?
이렇게 알아주니까 이 주식회사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식회사 세우기가 너무 쉬워. 15분 지났습니다. 예, 자본금 1억까지도 필요 없어요. 홍길동이 혼자서 자본금 100만 원 집어넣어. 자본금에 제한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혼자 세워, 혼자. 혼자 100만 원 집어넣고 혼자 100% 주주야. 그리고 이사도 없어, 그냥. 이사회가 없이 자기가 혼자 그냥 이사야. 이사가 한 사람이면 자기가 그냥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회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 자본금이 만약에 10억 미만이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감사를 안 둬도 돼. 그럼 이게 무슨 주식회사야. 임원이라고는 자기 딸, 주주도 자기고 임원도 자기야. 아무도 없어. 그래도 법인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자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법으로 태어나서 법으로 신고가 됐고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은 반드시 요식 행위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 등기 등본에 다 올라가지요. 물론 이걸 이런 1인 회사를 왜 인정하느냐? 나중에 홍길동이가 자기 지분의 100%를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 지분의 50%만 남기고 나머지 50%를 갖다가 나머지 50%를 뭐 코난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에 50% 50만 원이지만 여기 이익이 많이 쌓여서 뭐 처음에 취득권 50만 원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치가 됐어. 그러면 500만 원에 코난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난이 새로운 주주로 들어와서 50%씩 가지는 거지. 이걸 갖다가 100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IPO 상장, 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여기는 100% 주식을 수천 명한테 공모주 초약한 상태에 팔아서 주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긴 회사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큰 규모 제대로 된 회사 빼놓고는 대부분의 회사가 가족법인이거나 1인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법적인 관념이 없는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세워놓고 요식행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니까 그냥 법인 이꼴 자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가지금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해가지고 아무 해가 없어. 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거든. 하지만 문제는 왜?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뭐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한국 병원에 가면 뭐 말이 통하지만 미국 병원에 가면 미국어를 못하는데 말이 통해? 물론 통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서 뭘 얘기를 하려면 이 상황을 설명해 변호사가 뭐 이거 또 여기까지 다 이래지면서 뭐 기저귀까지 채워준답니까? 아니잖아요. 변호사의 시간치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면서 요점을 콕콕 찍어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냥 다 해주세요 그러면 수입료가 얼마야? 이 변호사 얼마나 일하기 힘들어. 근데 일하기 힘든데 또 뭐 비용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또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고 지 혼자 여러 변호사들 기동량에서 다니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또 망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이런 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일하다 보면 당연히 몇 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회사의 성장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쭉 나가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그 위기는 곧 기회인데 그 위기만 넘기면 탄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위기를 제대로 넘길 수 있고 다른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식도 없다. 거기다가 싸게 받으려고 그런다. 거기다 고집불통이다. 뭐 그건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영업을 워낙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동산 투자를 뭐 해가지고 다른 뭐 어떤 경영의 어떤 부실이나 이게 자연스럽게 뭐 그런 뭐 잘못이 덮어졌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풍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식은 알고 지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길어지는데 시간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